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에서 경제와 시사를 가르치고 있는 송재입니다. 매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경제 용어를 선정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시사 용어는 법정 최고금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을 할 때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합니다. 이번 4월 15일 21대 총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거에서 현재 연 24%인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고금리를 낮추려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6차례에 걸쳐 인하되었고 2018년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을 24%로 정한 이자제한법은 해방 이후 1962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금리는 1998년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이자제한법이 없어질 때까지 36년간 유지되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에 고강도 금융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자제한법 폐지였습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에게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금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는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이 생활자금,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연 100%에서 200%의 사채를 받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일이 속출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썼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1년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IMF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나라는 다시 최고 법정금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금리 사채의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사채업자에게 공식 대부업자가 될 기회를 주어 지하경제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이자제한법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변화를 겪어왔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이번에 다시 총선거를 거침으로써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정한 이자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은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24%의 고금리 대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수익으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손실을 메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 저신용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지키지 않아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모니, 러시앤캐시 등 중신용,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제 시사 용어에 대해서 댓글과 연락을 주시면 동영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